전해드린 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낸 자필 진술서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모금 경위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자필 진술서를 이제 TV조선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는데, 자 여기를 보면은 대선 자금 10억 원 정도를 준비해달라.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자필 진술서를 검찰이 증거를 제출을 하니까 예. 지금 그 공직성 그 정치자금법 예. 위반으로 지금 기소돼 있는 지금 김 원장 측에서 증거를 부동의를 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하니까 검찰이 원 진술을 쓴 지금 유동규 씨를 증인으로 불렀고 결국 제일 먼저 법정에서 했던 것은 이 서류를 내면서 당신이 직접 작성한 거 맞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있는 그대로 쓴 거 맞습니까? 예. 그걸 확인을 해서 예. 증거 능력을 부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로서의 어떤 그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 능력은 확보했고 관건은 그 내용이 진실이냐. 한마디로 신빙성 있는 증거냐를 두고 어제 공방이 오갔다 이렇게 네. 지금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내용 전체를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당 당내의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돈을 요청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특히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그 유동규 씨에게 김용 씨가 10개 언제까지 준비를 해달라라고 했던 그 내용, 그 10개란 것이 10억 단위의 돈이었다. 이 내용을 차분하게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검찰로서는 유죄의 증거 능력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필 진술서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현금 7억 원에서 8억 원을 받아서 그 돈을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현금이 오간 거 아닙니까? 네. 재판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나요? 일단은 그 각 진술 속에 나오는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예. 그리고 그 진술을 한 사람의 그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 아까 신빙성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얼마만큼 거짓말을 안 하고 구체적인 정황에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예.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각 당사자들이 또 나와서 재판정에 나와서 하는 진술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모순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어떤 사람의 진술이 더 일리가 있는지를 네. 판단을 하고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재판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또 김용 전 원장이 이제 돈을 개수로 표현했다고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확보한 이제 자필 네. 진술서 화면을 좀 보면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저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제출했던 자필 진술서입니다. 저게 재판부,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저게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결국은 그 재판부로서는 이 유동규의 진술만을 딱 떼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유동규 씨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 나아가서 관련되는 돈을 그 마련해서 줬다는 남욱 내지 그 김만배 씨의 증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그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계속 그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규 씨의 얘기와 또 돈을 마련해서 줬다고 하는 그 남욱 변호사를 증언이 사실상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증거를 맞춰서 누구의 어떤 말이 맞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면 지장이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서면으로 그 본인이 자필로 하나하나 썼기 때문에 저 내용을 무슨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상에 의해서 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어떤 그 김용 그 부원장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 신빙성 한마디 없느냐, 한마디로 유동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밝혀내기를 해서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증거 능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대로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이 받은 8억 원,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뭐 쓰여졌다라고 하고 목적이었다면 이 대표를 이제 김용 전 원장 재판에도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금액이 적지 않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수도 있는데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데도 이제 보고를 안 하고 사용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전에 이제 검찰에서 불러서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전격적으로 불러서 관련된 재판부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물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진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사실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제 재판에서 유동규 씨가 왜 진술을 바꾸고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느냐 이걸 두고도 좀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뭐 김용 전 원장 측의 부원장 측에서는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 이러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회유가 있었다라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회유는 결국 부인하는 것을 자백하라라는 취지인 네. 것이고 나아가서 뭔가 이익을 줘서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지금 주기 위해서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유동규 씨가 무슨 이익을 바라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특별히 이익을 받은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돼서 만 1년 정도 있다가 결국 더 이상 그 법정 구속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석방되는 시점에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영장까지 청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그 회유를 했느냐.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자필 진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무상 핵심 피의자가 왔을 때는 본인이 이제 그 자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자백하고 할 때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조사를 하기보다는 본인의 자필 진술서를 쓰게 합니다. 사실상 자백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검찰로서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봤던 그 자필 진술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자필 진술서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썼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도 난 부인했다가 자백했지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다. 이렇다는 점. 나아가서 1차, 2차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진행하다 보니까 왜 그 이재명 대표가 측근 정도 되려고 하면은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 이런 점에 있어서 본인이 좀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변경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면은 그거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제의 어떤 그 검찰과 그 김용 그 부원장 변호인 사이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그 법정 공방에서는 검찰이 조금 더 우위에 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의 그 주장, 진술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그러면서 숨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했거든요. 어떻게 네. 들으셨나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술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부분 피고인들 진술을 바꾸는 경우에는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하려고 진술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또 변호인이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과도한 면담이 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검찰의 면담을 자주 하게 되고 자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검찰이 자주 면담을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본인을 재판을 위한 길이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진술을 번복한 것이지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부분만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유동규 씨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민주당에서 보낸 가짜 변호사잖아요. 본인의 뭐 네. 그 변호는 할 생각이 안 하고 동태만 좀 파악하려고 했다는. 그런데 또 김용 부원장 측은 이미 선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가짜 변호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임계를 제출하게 되면
그냥 변호사로 임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일반인의 입장과 법적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법률적으로는 말하면은 사실 그 변호인이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가서 무인 증명이라고 해서 본인이 그 수감돼 있는 사람이 도장을 찍고 수임하는데 서명을 하면은 그 자체로서의 어떤 그 변호인의 선임의 효력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뢰인에 대해서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비밀 유지도 해야 되고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죠. 유동규 씨 입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당에서 왔다는 변호사들이 와서 본인이 진술했던 내용을 조금 있다 보니까 언론에 그대로 다 나왔고 그 경로가 민주당 쪽에 있는 어떤 그 의원을 통해서 다 나가는 그것을 보고는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더 이상 오지 마라. 당신은 가짜 변호사. 이런 취지. 결국 법적으로 설령 본인이 서명을 해줬기 때문에 네. 변호인으로 그 선임이 됐다라고 할진 모르지만 본인을 위해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변호를 활동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 사람을 가짜 변호사라 하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변호사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 변호인의 어떤 그 내용은 사실 외부에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만약에 그걸 말하면은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변호사법에 따라서 변호인이 징계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만약에 이제 유동규 씨가 그런 부분을 변협에 진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얘기한 가짜 변호사는 뭐 불법적인 가짜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네,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 주관적인 가짜.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왜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가짜 변호사다.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일단은 선임계에 사인을 한 건 맞지만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한 게 아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이제 선임계가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부분을 종국적으로 이제 선임을 안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선임계가 들어갔고 만약에 그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태만 파악하려는 것이었다면 선임계 없이도 접견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없이 선임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선임을 위한 과정 그리고 해당 접견들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수임료가 지불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선임 자체가 안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 또 염탐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판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